우리 사회의 청년의 위기, 누가 가져왔냐? 이렇게 열심히 하는 청년들이 잘못한 거냐? 아니다. 그거는 우리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무엇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은 단군 일의 최대의 스펙을 쌓습니다. 그런데 스펙을 쌓아서 막상 졸업해서 나와보면 취업은 절벽입니다. 근데 그게 왜냐? 교육 산업화 시대의 교육 시스템과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 시스템의 이 교육 생태계의 미스매치 때문입니다. 이 미스매칭을 누가 가져왔냐? 기존 기성세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잘못이 없어요. 여러분들은 기존 체제 내에서 열심히 하신 것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는 오늘날 취업이 어려운 이것저것 다 포기해야 되는 M4 세대 여러 청년들의 어려움과 위기죠. 그래서 이 교육 생태계를 바꾸는 작업 국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청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는 어떤 한 개인,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예산 편성을 가진 어떤 계층의 판단으로 그걸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필요하고 어떻게 도움이 되고 그런 것에 대한 실험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형 국책 사업에 예비 타당성 조사하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또 저희 구청만 해도 어떤 정책을 할 때 시범 사업을 합니다. 그런 개념으로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청년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가를 사회 정책도 실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행정이나 정치도 정쟁으로 가지 않고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정책은 과학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정책 실험을 하게 되었고요. 이 정책 실험이 그 중에서도 어떤 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정책, 청년 기본소득이라 하면서 월 83,000원 정도. 저는 그런 것은 너무나 왜곡되고 변형된 청년 기본소득이라 생각합니다. 1인 가구 최저생계비 52만 원, 내년에는 53만 원, 54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청년이 가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부모로부터도 독립하고 또 앞으로 그동안 전공이 아닌 다른 전공 아니면 다른 예술이나 또 다른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그것을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기회가 될지 삶의 행복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을 시작하기 전에부터 비교하는 그래서 정책의 성과가 잘 검증돼서 전 세계에 누가 봐도 이 서초구의 청년 정책 실험이 표본이 되는 그런 검증되고 신뢰할 수 있는 실험을 하고 싶습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이 이 기본소득 정책을 만든다고 생각해 주시고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주시면 저희들은 아주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실험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의 김승연입니다. 이 정책의 목표를 무엇으로 해야 되는가? 즉, 청년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청년들의 삶에 어떤 거를 기대해야 할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과 그다음에 우리가 또 처음으로 최초로 우리가 정책 실험을 한다고 했을 때 좀 정책 실험 방법을 좀 설계하는 데 있어서 좀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약간 제언하는 방식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본소득이 우리나라에서 얘기된 지가 좀 몇 년이 됐어요. 근데 기본소득을 제한하는 사람들은 여러 이유들이 있긴 한데 우리가 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처음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얘기됐던 거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우리 일자리가 감소된다 또는 이제 일자리의 어떤 질적 변화들을 예고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 감소와 같은 이런 사회적 변화에 현재 어떤 사회보장 제도가 과연 적합한가? 이것들을 계속 유지했을 때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가?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좀 미래 사회의 대응을 위해서 이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고 제안하는 측들도 계시고요. 또 한 측에서는 죄송합니다. 또 한 측에서는 지금 계속 불평등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특히 청년들이 경험한 이런 불평등 얘기들을 하면서 어떤 분배 정의를 좀 실현하기 위해서 특히 청년들에게 어떤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나 우리가 좀 청년 정책이 기존의 청년 정책들이 굉장히 고용 중심의 취업 지원 중심의 정책들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새로운 정책적 혁신의 시도로서의 어떤 기본소득을 좀 시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제안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을 해주셨겠지만 다시 한번 저는 이제 청년 정책을 주로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의 삶을 다시 한번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히 청년 기본소득을 제안을 할 때 가장 많이 얘기를 듣는 게 뭐냐면 청년들은 어떻게든 일을 스스로가 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왜 청년들한테까지 복지급여를 줘야 하느냐 이런 이제 사회적인 부정적인 인식들이 여전히 많은데요. 또는 우리가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죠.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그게 맞는 건가? 지금 청년들은 어떤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청년들은 우리 어렸을 때는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교 가면 좋은 데 취업을 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실제로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고 좋은 대학을 갔는데 열심히 또 스펙을 쌓으라고 해서 스펙도 굉장히 많이 쌓았는데 노동시장을 딱 진입하려고 했더니 지금 노동시장은 전혀 그렇게 열려 있지 않은 거죠. 노동시장 굉장히 닫혀 있고 그나마 더 힘들게 취업을 했지만 내 미래를 그렇게 밝게 밝혀줄 수 있는 노동시장은 없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현재 청년들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보니까 청년들 내에서도 끊임없이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느냐면요. 보시다시피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더니 대부분의 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데 미래를 준비하는데 대부분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앞에 안정적인 직장이나 아니면 돈을 많이 주는 기업에 내 젊은 시간들을 다 투입을 하고 있는. 근데 이게 보면은요 사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좋지는 않다라는 거죠. 사회의 역동성이 계속 떨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 젊은 청년들이 좀 더 창의적이고 그다음에 좀 도전적이고 이런 혁신적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만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 제가 최근에 불평등 연구를 연구원에서 했거든요. 이거는 뭐였냐면은. 계속 청년 불평등 얘기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의식이었었어요. 지금 청년들이 유난히 힘든 거냐. 원래 청년 때는 조금 다 힘들다가 나아지는 거 아니냐. 지금 청년들만 훨씬 더 이 불평등 상황이 심각한 거니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자라고 해서 연구를 최근에 했는데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청년들 그중에서도 지금 20대 90년대생 20대 청년들의 이런 불평등 상황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특징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청년들 세대 내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그 글로벌 세대라고 하는 G세대와 M4 세대가 같이 있어서 청년 세대 내에서도 굉장히 그 격차가 심각한 경향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대 간의 비교를 좀 해봤는데요. 제가 연구한 데서 보니까 이게 있어요. 청년들 20대 서울에 있는 20대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는데 이 청년들의 본인의 현재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했을 때 부모보다 조금 더 나은 사회적 경제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었어요. 응답자의 70%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보다 거의 낮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전 세대보다도 지금 청년 세대들이 훨씬 더 힘든 상황이 있다라는 거를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얘기들을 하죠. 청년들한테 질문하면 너의 노력만으로 열심히 하면 앞으로 잘 살 수 있을 것 같느냐에 대해서 20대들이 희망적으로 답한 청년들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더 나은 부모에 따라서 도리어 그런 나의 앞으로의 삶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이제 청년들이 이제 처해져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한번 작년에 청년 관련된 좀 정책들을 한번 쭉 살펴봤었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잠시만요. 어머 이게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을 보면 정책의 대부분이 뭐냐면 취업이나 창업을 지원하는 정책이 대다수였고 그 외의 정책들은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청년들이 취업하려고 하는 노력을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취업을 하려고 많은 스펙을 쌓아서도 진입할 수 있는 노동시장에 일자리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하는 정책들은 자꾸 스펙을 쌓게 하는 이런 정책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죠. 이랬을 때 우리가 과연 지금도 여전히 청년들에게 어떤 구직을 지원하는 이런 정책들로만 계속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제 그 청년들에게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어떤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정책들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청년들이 도리어 이런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고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시간 동안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기본소득과 같은 어떤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같이 병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특히 현재 청년들에게 있어서 기본소득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초의 청년 기본소득을 한번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보면 저는 이 청년들에게 이런 불평등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에게 좀 공정한 기회를 보장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일부라도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고 생활의 안정성을 좀 줄 수 있다라는 의미가 굉장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이건 굉장히 새로운 정책 혁신의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전히 청년 정책들은 구직이나 취업 을 지원하는 거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그런 거에서 좀 탈피해서 우리가 좀 청년들에게 좀 새로운 혁신적인 정책을 한번 시도해보는 의미가 있다. 이제 이번에는 근데 이걸 왜 정책 실험으로 하느냐 그렇게 좋은 거면 바로 해보지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청년 기본소득을 이제 한다라고 하면 이런 사람들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무런 조건 없이 50만 원을 준다 매달. 그럼 그 돈을 과연 어디다 쓸까? 이거를 탕진하지 않을까? 라는 이런 부정적인 시각도 있고 2년 동안 만약에 기본소득을 주면 2년 동안 열심히 구직활동하지 않고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 사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기본소득을 정책 실험 방식으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지금 뭐냐면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좀 자율적인 이제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그 2년 동안에 청년들의 삶을 어떤 것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5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해서 그 돈들을 가지고 어디에 본인의 생활에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보는 차원에서는 정책 실험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행정적인 의미도 있는데요. 사실은 기본소득은 한번 도입하게 되면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소득을 지급하더라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지급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식일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좀 이것들을 실험들을 통해서 이게 우리 고소득자들한테까지 주는 게 맞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같은 정책들을 하더라도 같은 예산을 들이더라도 훨씬 효과적인 정책을 설계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도 정책 실험은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초구의 기본소득을 위한 제언이라고 해서 몇 가지 조금 시행하시는 데 있어서 좀 참고할 만한 제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청년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이 정책의 목표를 뭘로 가져갈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앞에선 필요성을 얘기했지만 필요성이 정책의 목표가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약간 예시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핀란드의 그 기본소득 실험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핀란드는요 정책 목표가 딱 하나였어요. 고용률, 고용 효과. 왜냐하면 핀란드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실업급여를 되게 장기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실업자가 많았고 정부가 무한정 실업급여를 투입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러면 한번 이 실업자들한테 주는 급여를 일부는 기본소득,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주고 원래 실업급여 받는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도록 해서 어느 게 더 고용에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 근데 여러분 언론에 보셨을 거예요.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은 실패했다. 라고 하는데 그 실패라고 하는 이유는 뭐였냐면요. 고용 효과가 뭐 되게 기본소득을 줬다고 해서 고용 효과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좋은 건 아니었다라는 의미였지 그 실험 자체가 완전히 실패했다라는 의미는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좀 참고해 볼 만한 게 고용 효과는 되게 미미하게
좀 더 좋은 걸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삶의 만족이라든가 정신 건강이라 이런 측면에 사실은 굉장히 좋은 효과들이 있는 걸로 나왔었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목표를 뭘로 삼느냐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고용은 아예 제외시켰고요. 도리어 좀 청년 문제에 좀 집중을 해서 청년들의 행복이라든가 건강, 그다음 뭐 꿈, 자본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실험을 했더니 그래도 안 받는 청년에 비해서 받는 청년들이 여러 가지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라는 게 최근에 연구에서 좀 나왔고요. 그다음 이거 하나 좀 제안 드리는데 이제 Y 콤비네이터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그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이제 기관에서 이 실험을 했어요. 근데 여기는 딱 목표가 이거였어요. 정책의 목표가 뭐였냐면 여기 민간이니까 우리가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진짜 일자리가 없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사람들은 행동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5년 프로젝트로 이 실험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의 대표가 했던 말이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이 기본소득을 해서 100만 명이 그 기본소득을 탕진한다고 해서 이거는 실패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100만 명이 포기했어도 그중에서 한 명이 애플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면 그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 굉장한 성공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는 좀 목표 자체가 고용률이나 이런 게 아니었고 정말 일자리가 없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행동들을 할까에 대한 효과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기본소득이었다. 여기는 이제 뭐 영국의 이제 이런 왕립협회에서 기본소득 모델을 하기 위한 재현을 한 이제 프로젝트에서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이제 뭐 이런 방법으로 좀 절차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제 제가 서울연구원에서 좀 연구를 했던 내용이긴 한데요. 좀 비슷하게 서초에서 만약에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정책 목표를 어떻게 삼아야 할까라는 약간 참고의 예시로 좀 제안을 드리는 건데요. 저희 연구원에서 했을 때는 기본소득 지급을 통해서 청년들이 한 측에서는 생활의 안정, 한 측에서는 좀 기회 확대를 좀 변화를 줌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구직을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그냥 좀 더 생산적인 활동으로의 안정적인 이행을 좀 지원해 주는 거를 이 정책의 목표로 삼자. 라고 해서 정책적 목표를 했고요. 이거에 대한 좀 목표 지표를 세웠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그 청년들 우리가 경제활동 인구조사에서 보면 미취업 청년들의 이제 시간 조사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미취업 청년들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를 확인해 봤더니 청년들의 20%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들한테 당장 취업을 하라고는 안 하더라도 정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청년들이 최소한 의미 있는 일, 생산적인 활동을 하게끔 지원하는 것도 저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이런 청년들을 조금 더 기회를 주는 방식으로 우리가 움직여보면 어떠냐라고 하는 정책 목표들을 세웠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려고 했던 핵심 효과들은 미취업 청년들의 생산적 활동으로 이행을 정책 목표로 삼고 생활 안정과 기회 확대에 대한 어떤 목표들을 좀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실험 설계 관련해서는 한 가지만 제가 서초구에서 하게 되면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현재까지로는 이제 서초구 이제 거주하는 청년들의 300명은 기본소득을 받는 실험 집단으로 돼 있고 700명은 기본소득을 받지 않는 이제 그 통제 집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나중에 실험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되는 게 이 실험을 통한 목표가 뭐냐라는 거거든요. 단순히 받은 청년과 안 받은 청년의 개인의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기본소득이 기존의 다른 복지급여보다 더 제도적으로 더 훌륭하고 효과적인 제도인가? 라는 걸 좀 검증해 보고 싶다고 한다면 기본소득을 받는 청년과 받지 않는 청년도 있지만 다른 복지급여를 받는 청년과도 같이 비교했을 때 효과들을 검증하는 방법 또는 저희가 지금 금액이 52만 원 2년이라고 했는데요. 52만 원이 좋은지 30만 원이 효과적인지 100만 원이 효과적인지도 조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1년이 좋은지 2년이 좋은지 3년이 좋은지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조금 다르게 구분해서 설계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우리가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정책 실험하는데 돈 많은 청년들도 기본소득을 줘야 되냐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정책 실험에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의 계층이 높은 청년들과 그렇지 않는 청년들에게 지급을 해보고 그 효과들을 좀 보면서 역시 소득 계층이 높은 청년들한테는 지급하는 것이 크게 정책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 나중에 본 사업을 했을 때 그것들을 반영한 설계들을 하면 되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하는 약간 행정적인 절차에서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시간상 좀 넘어가고요. 마지막 기본소득에서 이것도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항상 기본소득 연구에서 재현하는 건데요. 기본소득 정책 실험은요, 이렇게 다른 사업들은 구나 이제 정부가 행정 주도로 하잖아요. 근데 기본소득은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본소득을 한다고 할 때 이 정책을 집행하는 이제 서초구와 같은 정부, 그 다음에 어쨌든 정책 실험 방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설계와 어떤 효과 검증을 하는 연구기관, 그 다음에 이 수당을 참여하는 지역사회의 참여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주민들의 참여, 이런 거버넌스들이 처음부터 잘 만들어졌을 때에 진정한 기본소득은 청년 소득을 받는 청년 개인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의 변화, 그 사회의 변화까지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파트너십을 잘 갖추고 했을 때에 좀 성공적인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래서 먼저 2부 순서는요. 이제 지정 토론 정해주신 이제 두 분의 약간 그런 토론 발표를 잠깐 듣고 나서 첫 번째 발표는 제가 발표하신 분들 앞에서부터 계속 소개를 많이 드렸어서요.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김성기님 먼저 좀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신춘문화정치연구그룹 김선기 연구원입니다. 일단 되게 여기 초대받아가지고 되게 감사하고 좀 정말 열린 토론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아마 이제 김승현 박사님이 추천하시면서 아셨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소득에 별로 찬성하는 입장이 사실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말에 대해서 더더욱 찬성하지 않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작년에 낸 책이 있는데 청년파리 사회라고 책이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어떤 정책의 기본적인 대상을 청년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사실 복지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복지의 대상으로 이제 호명되는 집단에게는 경제적인 어떤 이익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약간 상징적인 모욕이 같이 따라오는 현상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서 이제 청년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이제 사실 이게 오늘 오기 전에 저 청년 대표 아니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청년 대표로 소개되거나 혹은 오늘 여기 와 계신 청년분들이 어려운 경제 상황 때문에 당사자로서 와 계실 거라고 이제 전제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기본소득이라는 정책 사실 서초구에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한국 사회에서 정말 없었던 실험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기본소득 지지자는 아니지만 굳이 따지자면 지지자는 아니지만 다양한 정책 경쟁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책 실험을 뭐 제가 반대한다고 해서 안 하실 거는 아니니까 이제 하려면은 여기 와서 뭐 다른 깽판을 치는 거는 좋은 태도가 아닌 것 같고 제 입장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 기본소득 실험이 그래도 간다면 조금 더 제가 좀 마음을 열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반대자의 입장에서도 마음을 열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박사님께서 해주신 발제의 마지막 장이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기본소득 정책의 추진과 실험의 추진 자체가 거버넌스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신 부분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저는 과학이라는 말이 굉장히 저 또한 이제 박사과정 수료하고 큰 틀에서 어쨌든 사회과학 영역에 있는 연구자이지만 과학이 또 하나의 종교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특히 숫자가 종교화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는 편입니다. 이를테면은 우리는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우리가 그 데이터들을 만드는데 어떻게 연구자가 개입하는가 또 시민들이 어떻게 그것을 다시 해석하고 그 다음 길을 열어나가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차원으로 계속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제 서초구에서 내년부터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하실 때 김승현 박사님께서 잘 얘기해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어떠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이를테면 실험에서는 우리가 어떤 가설을 중심으로 이 실험이 기본소득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지 아니면은 조금 이 기본소득 정책의 개선이 필요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나타나는지 그 가설을
만드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나 혹은 지역사회에 있는 저를 포함한 예를 들면 뭐 기본소득 반대자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가설들을 이번 실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도록 좀 참여를 하는 조건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김승현 박사님께 좀 이렇게 토론을 부탁받으면서 들었던 것은 왜 청년에 대한 정책이 필요한지를 좀 말씀을 해주시면 말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부탁을 받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청년 정책이 그동안 청년이 어렵기 때문에 청년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공유하고 있는 이 믿음에 조금 균열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요, 청년 정책이 대부분 청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위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일자리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취창업 정책 외에 새로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청년수당 이후의 현금성 지원인데, 이 부분 또한 경제적 지원이라는 틀에서는 어떤 하나의 영역 안에 갇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공부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경제적인 것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문화연구 입장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사실 지금까지 청년 정책이 청년 개인을 단위로 개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결과 사실 청년들이 이 구조 자체에 개입을 하거나 혹은 이 우리 사회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신뢰가 생겨나기보다는 계속해서 어떠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라도 그 결과값이 개인이 결국에는 각자 도생, 그러니까 결국엔 스펙 쌓기라든지 혹은 개인의 취업 성과를 올리는데 자신의 어떤 노력을 계속해서 투자하는데 그것에 다시 정책의 지원을 받는 이런 걸로 좀 회귀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청년수당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그 정책을 만든 사람들이 조금 다른 사회 같은 것들을 좀 꿈꾸면서 만들었던 측면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게 뭐 이렇게 조민서님께서 좀 더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그 고용노동부에서 이거를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받아가서 일자리 문제를 좁혔다라고 비판을 하지만 청년수당에서도 결국에 우리가 우리 사회가 어떻게 청년들의 어떤 선호 구조라든지 아니면 사회와 함께하는 감각에 대한 변화는 일으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청년수당을 받은 청년들도 공무원 시험 준비를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결과로 나아간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좀 요새 이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청년 정책의 목표는 개인의 고립된 자립과 독립이 아니고 어떻게 사회와의 연결성을 가진 청년들, 사회와의 신뢰를 회복한 청년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좀 주어야 한다는 저의 개인적인 소망이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점들이 청년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일종의 어떤 가설로서 좀 혹은 검증해보고자 하는 목표로서 좀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1,250만 원이 논란이 될 것 같아서 좀 이제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었는데 1,250만 원을 2년에 주는 게 저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1,250만 원을 2년 동안 한 사람한테 주는 게 뭐가 많은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집값은 1초만 해도 1,000만 원이 바뀌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기본소득에 조금 기대가 덜한 것도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1,250만 원을 받아도 우리가 아무리 생산적인 데 쓰더라도 우리 한국의 구조가 이를테면 그 청년들의 분노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결하는 부분까지 정책이 닿기가 어렵기 때문인데 아무튼 그 말을 좀 하면서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올해 초에요. 청년 기본소득에 대한 서울 시민들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좀 했습니다. 청년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분이 70%였고요. 찬성하시는 분이 30%였고요. 근데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찬성하시는 분 50%고요. 반대하시는 분 50%인데요. 청년 기본소득을 시작하시려면은요, 일단 반대하시는 분들부터 계속 만나셔야 이제 진정한 청년 기본소득이 시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는 조민서님 이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조민서입니다. 저는 지금 사회학을 공부하고 있고요.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가 만들어지고 구성되는 과정을 주제로 논문을 썼고 서울시 청년수당 그리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수령했던 청년들을 이제 인터뷰를 통해 만나오면서
느끼고 이제 봐왔던 거를 바탕으로 오늘 좀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연구자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한국 사회 청년과 기본소득의 만남을 주선한 서초구의 시도가 무척 반갑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기본소득에 꼭 찬성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반대하는 입장도 아니고요. 기본소득이라는 말을 우리가 청년이라는 말과 결합시켰을 때 한국 사회에 제시해 줄 수 있는 비전들과 얘기해 볼 수 있는 거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제일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서울시 청년수당 그리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초구에 이런 담대한 정책 구상이 나오게 된 것의 의미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두 정책에 비해서 서초구의 청년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구상은 조건도 없고 기간도 길고 금액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담대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 이런 정책 제안이 나오게 된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우리가 5년 전에 사실 2015년 11월 가을만 하더라도 그 서울시와 성남시가 각각 청년수당과 청년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에게 현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나온 말이 청년에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야지 물고기를 직접 주면 어떡하냐, 나태해진다, 해이해진다, 마약이다, 오히려 빈곤의 늪에서 못 벗어날 거다 이런 말들이 많았는데 그때보다 훨씬 더 무조건적이고 훨씬 더 보편적인 이런 방식의 사회 안전망이 청년 정책의 맥락에서 구상되고 지금 실험의 단계까지 구체화됐다는 사실이 저는 실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와 관계없이 무척 중요한 화두를 시민들에게 던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한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청년 백수란 말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즉 청년들의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취업을 못하고 있다. 즉 게으르고 나태한 눈높이가 너무 높은 청년들 문제다. 이렇게 청년 실업을 개인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에서 넘어서서 아까 두 분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청년 실업이 청년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것은 사실 모두가 알고 있는 상식이 되었습니다. 서초구의 실험이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한국 사회에 제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그 금기, 즉 물고기를 청년에게 지급해서는 안 되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금기를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기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을 때 두 가지 해결책이 있을 텐데 첫 번째가 물고기 잡는 법을 아직 충분히 못 배웠구나 해서 추창업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추창업 지원만으로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친구들에게 물고기를 직접 줘봐야 되지 않을까? 혹은 물고기 말고 다른 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혹은 청년들이 물고기 말고 다른 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개발할 수 있도록 안전망을 깔아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흥미로운 질문들이 지금 우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락에서 청년 정책뿐만 아니라 청년 기본소득이라는 구상은 기본소득 논리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청년이 특정한 정책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로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미래 사회에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일자리의 상실이라든가 플랫폼 경제라든가 이런 식의 변화의 파고들을 가장 먼저 체험하고 그 위험들과 가능성이 가장 많이 지금 교차하고 있는 집단이 청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과 기본소득의 만남을 주선하는 서초구의 시도가 그만큼 담대하면서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까지가 청년 기본소득의 만남의 의미라고 한다면은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럼 이 만남을 어떻게 주선할 것이냐, 즉 실험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이고 실험의 성과와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줄 것인가, 물고기를 직접 줄 것인가라는 이분법으로 표현했지만 사실 아까 김승현 박사님께서 말씀해주신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무엇을 정책의 목표로 가져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핀란드 정책 실험을 했을 때도 그 목적은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는 사람들이 실험을 통해서 하나의 결론에 합의하자는 게 목적이었지만 사실 실험 결과가 나오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두 축이 결국 실험 결과를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해석을 합니다. 원래 반대했던 사람들은 고용 효과가 별로 없네. 돈 줬으니까 행복해지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고 기본소득에 찬성했던 분들은 고용 효과가 미미하게 나타났고 거기다가 행복해지기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좋냐. 아무도 설득을 못 시킨 실험이 돼버린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서초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여기서 제가 만나보았던 서울시 청년수당과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수령했던 청년들의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가 만났던 서울시 청년수당 수령자는 대기업 면접을 봤었는데 최종 면접만 7번을 떨어졌던 분입니다. 1년 동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단계까지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다리에서 마지막 칸에서 미끄러지고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그 이후 1년 동안 집에만 계시는 분이 되었습니다. 그런 분에게 서울시 청년수당은 적어도 천덕꾸러기라고 본인을 표현하셨는데 왜냐하면은 가져다 주는 돈은 없지만 쓸 돈은 많기 때문에 그런 분에게 청년수당은 어쨌든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에너지를 주온 최소한의 정책이고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수령했던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문대학교를 나와서 중소기업 일자리를 3군데 정도 전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일자리 하나도 3개월을 넘기지 못했고 고된 노동에 그리고 내 적성이 뭘까 하는 질문에 지쳐서 집에서 역시 지금 반년째 쉬고 계십니다. 그 기간 동안 청년 기본소득을 받은 경험은 적어도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책을 하나라도 사볼 만한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분들에게 물론 서초구 정책 실험에 대한 소식을 듣기 전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기본소득 혹은 기본적인 어떤 소득 안전망이 보장될 수 있다면 그게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 같고 그럼 어떻겠냐고 물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50만 원이란 말이 가장 많았습니다. 물론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제가 질문을 했을 때 되게 제 생각을 많이 들게 했던 부분은 굉장히 행복한 표정을 지으신다는 겁니다. 백일몽에 빠지시는 거죠, 일종의. 근데 서초구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은 그 백일몽이라는 어떤 담대한 희망, 아주 낙관적인 에너지가 신중한 사회과학적인 숙고를 통해 현실로 구현될 수 있을 만한 기회를 역시 마련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전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제가 오기 전에 그 구청장님께서 언론 보도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 정책의 의의를 설명하실 때 사회 진입의 공정한 사다리를 청년들에게 보장해주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를 봤습니다. 여기서 저는 우리가 이 정책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이 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진입. 우리가 보통 사회 진입 혹은 사회생활을 한다, 사회인이 됐다고 하면 첫 월급을 받고 부모님한테 이제 선물 하나 사드리고 그다음에 명함을 돌릴 수 있는 자기 직책에 새겨진 이름과 명함을 돌릴 수 있고 친구들한테 나가 술 한잔 사고 직장인 야구, 사회인 야구 이런 거 시작하게 되는 이른바 고용, 안정된 고용과 그와 연계된 일자리를 통해 사회에서 자신이 하고 있는 기능을 통해 사회인이 된다고 많이 표현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까 구청장님께서도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맥락을 말씀하셨지만 제가 만나본 청년들에게 이미 일자리를 거쳤거나 혹은 일자리를 거칠 지금 여력이 최소한도 없는 상황에서 그 친구들에게 사회 진입이란 지금 당장 유폐되어 있는 집 밖으로 나가서 새로운 걸 체험하고 자신의 미래를 새롭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2명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제가 기본소득을 받게 된다면 어떨 것 같냐는 말을 했을 때 저에게 굉장히 심금을 울렸던 말이 있는데 이것만 소개하고 말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그러더라고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새내기 때 선배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에 새내기가 왔으면은 지금 새내기로 왔으면 시간이 많으니까 100명의 사람을 사귀든가 1000권의 책을 읽든가 아니면 만잔의 술을 마셔라. 그러면서 뭐든지 해보고 방황하고 경험해라. 근데 그 조언이 무색하게도 이미 1학년 때부터 인턴 그리고 취업에 신경 써야 되고 학점을 관리해야 됐고 그랬던 여유가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대학 캠퍼스의 낭만이라는 게 사라져버린 시대 혹은 대학 캠퍼스가 상징하는 마음껏 방황할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진 시대에 저는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이라는 화두가 어느 정도 그 여유의 감각을 다시금 되찾게 할 수 있는 혹은 어떻게 되찾게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기본소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정도로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접수 받는 동안 이제 사전 접수 기간 동안 좀 질문을 미리 받은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지정 질문이신데요. 그 질문해주신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박상윤님, 서초구에서 오신 박상윤님 계세요? 아 예, 그 질문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분야에 제가 처음이었네요. 네, 저는 현재 서초구 잠원동에 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초구 청년 네트워크에 소속되어 있는 청년입니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지금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지금 연령대 기준을 보면은 만 24세부터 만 29세까지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청년이 만 24세부터 만 29세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만 19세부터 만 39세까지 다 지칭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 청년이라는 표현을 조금 포괄적으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보다 조금 나눠서 말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은 저는 이제 현재 30대인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청년이라는 그 글자를 봤을 때 나도 청년인데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거든요. 물론 이제 20대와 30대 이제 사람별로 이제 물론 그 재정적인 기조도 이제 각자 개인별로 다르겠지만
타이틀만 봤을 때에는 나도 청년인데 왜 난 저기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지라는 의문이 첫 번째로 들어서 궁금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보다 이렇게 오해가 쌓이지 않도록 어떠한 특정한 연령대를 지칭할 때에는 정확한 표현이 좀 있으면은 조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현재 서초구에서는 이제 청년 네트워크가 이제 그 네트워크가 지금 현재 있는데 그 위원 연령 기준이 만 39세까지예요. 일단 현재 서초구 안에서도 39세라는 그런 이제 만 39세라는 그런 기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30대에게는 이러한 이제 어떠한 기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연령대 프레임, 연령대를 조금 더 넓게, 폭넓게 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은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질문을 조금 다 받고 한 번에 답을 하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리고 저기 총장님이 또 금방 나가셨는데, 근데 원래 총장님께 드리려고 했던 질문이 또 하나 있어서요. 한 가지 먼저 질문을 좀 해도 될까요, 제가? 그 청장님께서 다시 청년으로 돌아가셔서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2년 동안 그 돈을 도대체 어디에 쓸 거고 그 2년 동안 무엇을 하실 것 같으신지 한번 청장님의 의견을 원래 오늘 뒤에 오신 청년분들한테 다 질문을 드렸어요. 근데 청장님은 과연 청년이 되신다면 어떻게 하실지 좀 궁금해서 먼저 좀 질문에 답을 듣고요.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제 멘토가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서 대학에 그냥 여대에 가서 또 그때는 영문과 나오면 뭐가 잘 된다 그러면서 영문과 가라 해서 영문과 가고 영문과에서 또 잘 안 맞아서 헤매다가 뭐 겨우겨우 졸업했는데요. 그때도 저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혹시 영화 감독이나 이런 거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영화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근데 누구한테도 물어볼 수도 없었고 저는 그냥 그 흘러간 이게 예정된 대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졸업하고 취직할 때 없으니까 또 대학원 가고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침 다시 젊은 시절이 돌아오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 있으면 어디 틀어박혀 가지고 누구한테 신경 안 쓰고 이제 또 어디 또 찾아가면서 영화는 어떻게 만드는지 또 영화 만드는 분야에 어떤 종류가 있는지 이런 거를 해서 전혀 다른 인생을 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질문을 드렸어요. 매달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어디다 쓸까? 제가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일단 이제 앞에 계신 그 김혜정 선생님께서 청년 기본소득을 받으면 어디다 쓸 건가요? 주거비, 공과금, 식비, 핸드폰 요금 낼 것 같다. 뭐 이러면서 왜 필요할까요? 좀 해주셨는데요. 좀 직접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김혜정 선생님. 식비도 좀 더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가장 많은 비용 쓸 것 같다고 답을 썼습니다. 그 아까 청년 기본소득을 찬성하지 않으시는 김성기님은 만약 그래도 받는다면 돌려주지는 않으실 거죠? 받으실 거죠? 주시면. 기본소득 이주 전에는 사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축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벌고 있는 소득으로 저축을 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일하는 나이대에서는 저도 30대입니다, 선생님. 그래서 네. 없겠네요, 서초구에서.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2년간 기본소득을 받는다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 거라고 좀 기대하는지에 대한 좀 의견을 들어보겠는데요. 이순복 선생님 계세요? 아까 말씀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말씀 주세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저도 아까 김정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축이랑 유사한 개념인데요. 이제 그 2년간 이제
소비나 어떤 그런 부분이 1번이겠지만 그래도 2년 뒤에 그 달라진 모습을 좀 감안하고 이제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내 삶에 그냥 그 자발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을 어디에 써서 무엇을 이루겠다로 이제 출발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변화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준비하는 네, 그런 네, 그렇죠. 자신의 네. 예, 변화 모습. 그러니까 이런 거죠. 2년간 받게 되면 왠지 내가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더 열심히 해서 변화를 네. 해야 될 것 같은 의지가 생기겠다. 예. 그 다음에 우리 김미자 선생님께서도 의견을 주셨는데요. 계신가요, 김미자 선생님? 어떠세요? 2년 동안 받으면 어떠실 것 같은지? 저는 사실 청년이 아니고 청년 엄마 부모님 대표로 나왔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청년이거든요. 그래서 나가보라고 해서 왔는데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그래서 후회 없이 우리 큰아이가 정말 그런 애거든요. 근데 그래서 다시 한번 다른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실험일 것 같아요. 받는다면. 네. 그럼 어머니는 반대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찬성하지 않는 일을 기본소득을 받게 되면 아들이 찬성하지 않은 일을 할 수 아니요. 있어서 찬성합니다. 아, 예. 왜냐하면 저는 농담입니다. 걔 전공을 살리라고 하고 싶은데 네. 걔는 그 네. 전공이 아니고 지가 하고 네. 싶은 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그거를 서포트하지 않으니까 네. 이걸 받는다면 걔가 거기에 쓸 것 같아요. 써서 하고 싶은 일을 네. 해서 걔한테 아마 걔가 행복해 해서 저도 반대는 안 해요. 반대는 안 하는데 좋은 기회를 줄 수 네. 있는 실험인 것 같아서 정책인 것 같아서 저도 찬성입니다. 네,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입장이 아니고요. 네. 일어나신 김에 어머니가 다시 청년이 되셔서 네. 2년간 이런 돈을 받는다면 어머니는 어떤 걸 하실 것 저도 우리 같으세요? 아이하고 똑같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제 전공이 꼭 제가 하고 싶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분명히 있는데 집에서 손을 벌릴 수 없고 특히 이 전공이 아닌 거를 취직도 못하고 집에 있으면서 집에 손을 벌려서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한다는 건 아마 굉장히 그 염치 낯두껍다고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받는 청년이 된다고 해도 똑같은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제가 적극으로 후원하고 응원할 것 같아요. 네. 대상이 된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박상윤 선생님 계세요? 아까 질문 주셨던 분이시여서 그러면 우리 잠시만 그러면 조금 다른 분 먼저 기회를 드리고 나서 시간이 많지 않아. 아까 김우겸 선생님도 지금 안 계셨죠? 아까 질문 드릴 때 그 이정준 선생님 계세요? 네, 2년 동안 받으시면 어떻게 지내실 것 같으세요? 그걸로 변화가. 우선은 기분이 매우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뭐 그게 큰 돈이 됐든 적은 돈이 됐든 우선 본인의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도 이제 소비 활동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50만 원이란 돈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은 자기 가치관을 뭐 펼쳐나가는데 50만 원이 큰 돈이 될 수 있고 적은 돈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그런 활동을 하는 것 자체로도 본인의 이제 자존감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자존감을 높이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도 선생님 만약에 받고 있으면 2년 후에 어떤 모습이 달라지실 것 같으세요? 선생님 삶에서? 상상이 안 되시죠? 누가 나한테 2년 동안 그냥 돈을 준다는 게. 그래도 받는다면 2년 후에는 나의 어떤 점이 달라지실 것 같으세요? 우선 뭐 확실히 정해진 미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적어도 서초구에서 하는 실험에는 어떤 결과값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게 있지 예.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또
그다음에 저희 김도곤 선생님 아까 제가 김도곤 선생님이 김도곤 죄송합니다. 이도곤 선생님 아까 말씀 주셨죠? 죄송해요. 제가 이게 막 미리 짜여져 있는 게 아니고 동시에 받아서요. 제가 제대로 이름을 다 기억을 못해서요. 그다음에 여기 마지막으로 청년들에게 왜 기본소득이 필요할까에 대해서 의견을 좀 여쭤봤는데 그 중에 어떤 답변 주신 분들 중에 성함을 안 쓰신 무기명자가 계세요. 그래서 혹시 그 본인이 썼는데 이름을 안 쓰신 분이 계실까요? 그 혹시 김지연 선생님 그차 맞으시죠? 예, 예상이 됐습니다. 그 청년들의 기본소득이 왜 필요할까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 민서 쌤이 얘기하신 측면에서 기본소득에 동의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어쨌든 청년이라는 것이 단지 만 19세, 만 34세, 그리고 만 24세, 만 29세 이런 식으로 어떤 생물학적인 연령으로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저희가 청년이라는 말을 경유해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박사님께서 발표해 주신 것처럼 어떤 불안정 노동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일자리 소멸 그리고 플랫폼 노동 이런 자산 불평등 이런 다양한 문제를 저희가 청년이라는 말을 빌어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그런 논의들이 단지 이런 생물학적인 연령 규정을 넘어서 이제 어떤 한국 사회 전반을 어떻게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방식의 대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확장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게 청년이 어떤 전략적인 통로가 되어야 하지 단지 청년에게 6개월이나 2년 돈을 준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수당을 받으셨던 분 중에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이 있었어요. 청년 수당이라는 것이 이제 6개월 동안 돈을 지급을 해주면서 자기가 그동안 착실하게 준비해 왔으나 하지 못했던 것들, 다른 어떤 제약 때문에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는 했지만 그렇지만 한국 사회가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건 단지 6개월 동안의 여유만을 제공해주는 여윳돈일 뿐이다라는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 2년간의 어떤 청년 기본소득 실험이라는 것도 결국은 청년들이 2년간이 기본소득을 받은 다음에 다시 마주해야 하는 사회는 여전히 노동시장이 양극화되어 있고 여전히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일의 괴리는 엄청나게 큰 이런 노동시장에 직면을 해야 하는데 그렇다면 청년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럼 앞으로 사회보장제도 자체가 그동안은 정규직 임금노동을 정상 상태로 삼아 왔었는데 이제 정규직 임금노동 자체가 정상이 될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회보장을 이야기를 해야 할까라는 문제를 충분히 건드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정책의 필요성을 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의 저희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가서요.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강두산 선생님 청년들에게 왜 기본소득이 필요할까요? 라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예, 말씀 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까 그 설문지에는 따로 그 다른 내용을 적었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제 열린 토론회 같이 하다 보니까 한 달에 제가 52만 원을 받는다면 저도 진짜 일단 지자체에서도 이제 응원받는 기분도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개발에도 많이 그 돈을 쓰게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저도 일단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실업급여 받으면서 직업훈련을 하니까 뭔가 위욕도 생기고 뭔가 배우고 싶고 자기 개발 욕구도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하게 됐는데 만약에 이제 청년 기본소득도 돼가지고 월 52만 원씩 이제 지자체에서 2년간 받게 되면은 뭔가 응원받는 기분이 들 것 같아서 뭔가 더 열심히 활력 있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딱 두 분만 더 말씀 듣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공정 선생님 계세요? 예, 아까 그 2년간 기본소득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있다라는 거에 답을 주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내용을 쓴 것 같습니다. 제 친구 중에 과거 서울시의 그 취업 지원 수당인가요?
한번 논란이 있어서 1회 지급이 되고 이제 중지됐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 당시에 직업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제 친구가 그 받은 수당으로 그 어떤 교육을 받고 나중에 1인 출판사를 예, 이렇게 설립을 하고 또 경제 활동을 하게 된 경우를 기억하고 있어서 만약에 뭐 제가 2년 동안 뭐 그런 뭐 혜택을 받게 된다면 뭐 유사하게 이제 향후에 진로를 생각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예, 그 질문에 대한 답변만 이렇게 드리면 되나요? 아니면 혹시 토론이기 때문에 뭐 말씀하실 내용 있으시면. 네, 지금 사실 굉장히 자치구의 중요한 청년 정책으로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발표가 된 지금 정책인데 사실 저는 서초구 청년 네트워크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활동위원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구에 청년 기본조례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청년 기본조례에 의하면 주요한 청년 관련 정책을 논의를 할 때 반드시 청년정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위원회를 개최해서 이제 뭐 토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초구가 2019년부터 올해까지 청년정책위원회를 단 1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구의 그 청년 기본조례에 의거해 있는 청년 네트워크의 어떤 의견을 또 수렴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사실 서초구가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전혀 이제 누구도 알지 못했고 예상을 못했던 상황이라서 그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발제하셨던 선생님들 중에도 이제 거버넌스가 기본소득과 관련한 정책 실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의견들도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또 사실 조금 민감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우리 기초단체장님께서 최근에 광역단체장 출마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게 2년 동안 예산을 들여서 실험을 하게 되는 것인데 추후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에 대해서 어떤 뭐 이제 행정의 책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매끄럽게 어떤 매듭이 있지 않아야 매끄러운 어떤 매듭이 지어져야 되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의견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서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요. 제가 답변하는 성질이 못 돼가지고 마지막 딱 한 번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권영민 선생님 마지막으로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강사님들, 선생님들 내용도 잘 들었고 좀 많이 알게 돼서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성동구에서 청년 기본소득 서초구에서 하는 이 내용을 보고 오게 되었고 네, 저는 못 받으니까 일단 그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저도 30대이고 직장이 있고 이제 기본적으로 월급을 받아서 생활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청년 정책들이 살자리 뭐 일자리에서 고용이나 이제 취업 취창업에 문제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문제가 너무 크니까 변화가 참 미미하고 변화가 될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변화가 안 된다는 생각에 기운이 빠지고 희망이 없고 뭐 여유가 없고 웃음이 사라진 지금 청년 시대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정신 마음 건강 이런 것들이 사회적 문제로 오면서 여유가 더 없어지는 계속 악순환을 겪고 있는데 이 기본수당이 오히려 받게 된다면 조금 말했듯이 앞에서 그 핀란드에서 했듯이 우울증을 극복하고 뭐 행복 생활의 안정 이쪽으로 조금 목적을 잡고 가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 기본소득을 해서 뭐 고용의 증대나 지창업률을 증가시킨다라는 개념은 이미 좀 어려울 것 같고 실질적으로 보면 그랬을 때는 좀 청년들의 삶의 여유와 건강, 마음 건강 이쪽으로 좀 타겟을 잡아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 이제 오늘 더 많은 분들의 더 많은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자리를 좀 더 기대해도 되겠죠, 국장님? 아무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2부 토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을 진행해 주신 김승현 센터장님과 패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논의된 좋은 의견들은 우리 구 정책 수립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초구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 열린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